이번 시간에는 상표 전환 행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메뉴에서요, 상표 전환 행렬로 가면 데이터 입력, 데이터 연결, 그리고 로 데이터로 이동을 해서 CS 포지셔닝 맵이라는 데이터셋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읽습니다. 자, 데이터를 읽고 나면 이같이 행변수, 열변수의 변수들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행변수는 바로 이 변수를 얘기하는, 롤을 얘기하는 건데, 소유 tv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후 제품을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가 어느 회사냐, 그 정보하고, 만약에 차후에 재구매한다면, 다시 구매한다면 어느 회사 제품을 구매하겠느냐. 그래서 현재 보유 상태, 앞으로 희망하는, 구매하려는 제품 및 서비스 상태, 현재 보유 상태가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거냐, 그래서 브랜드가 어떻게 스위칭, 전환될 거냐, 그것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두 변수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행변수에는 일반적으로 X에 해당하는,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변수를 지정하라고요. 그 다음에 컬럼에는 Y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과거였던 거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차후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미래지향적인 그 베리어블은 당연히 이미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 TV가 X 베리어블이 되고 차후 제품이 Y 베리어블,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저는 X는 행해놓고 컬럼은 종속변수 Y를 놓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보다시피 여기가 대우 이렇게 되어 있죠. 대우가 이렇게 첫 번째 행과 열, 첫 번째 열에 카테고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색상을 황금색으로 표시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 열 변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LG, 대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색상이 칠해지지 않죠. 그래서 전환 행렬이라는 이 프로시저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각선상의 이 값들이 같은지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같은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색깔이 같아지면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이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문자 오름차순으로 해놓으면 이제 서로 행과 열의 카테고리가 같기 때문에 대각선상에 있는 이 빈도들은 결국 대우 제품인데 차후에도 대우를 구매하겠다가 13명이 반응을 했고요. 삼성인데 차후에 삼성을 구매하겠다. 96명이죠. 아남인데 아남을 구매하겠다. LG인데 앞으로도 LG를 구매하겠다. 108.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대 빈도에 대한 교차표를 표시를 했는데요. 기대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보통 이 셀에 4x4니까 4, 4, 16, 16개 셀이 있는 거죠. 16개 셀에서 약 20%를 넘게 되면 카이-스퀘어 테스트 할 때 검정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검정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카이 검증에 대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론적 배경 그렇습니다. 이론적 배경 그런데 즉 기대 빈도가 5 미만인 셀들을 지금 분홍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해놓은 겁니다. 분홍색은 기대 빈도가 5개 미만인 셀들만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나머지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색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5개 미만인 기대빈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12.5%, 두 개니까 12.5%라고 여기에 주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시트로 넘어가면요. 대우, 삼성, 아남, LG.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열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열 기준 백분비로 표시된 겁니다. 백분비로 표시됐을 때 이렇게 됐고, 행 기준 백분비로 표시되면 여기에 행이 100이 되고, 전체 기준 백분비로 표시되면 전체 기준에서 각각의 셀들이 차지하는 빈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표시하게 되는 거죠. 빈도를 표시하면 아까 우리가 앞에 시트에서 본 것처럼 동일한 그런 교차표를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교차표를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통계량에 따라서 수평 누적 막대도표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평 누적 막대도표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이 색깔을 조정할 수가 있겠죠. 자, 범주축, 즉, 이제 여기 대우, 삼성, 아남, LG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차후 제품은, 이게 이제 소유 TV 제품이죠. 그것에 대해서 표시한 상태고요. 이것을 차후 제품, 소유 제품과 차후 제품을 범주를 뒤집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이 범주를 뒤집으면 됩니다. 범죄 감추기 하면 범죄를 온오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열 기준 백분비, 열 기준, 행 기준 백분비, 전체 기준 백분비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표시하고 있고요. 값 표시를 다시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이렇게 디스플레이 했다 안 했다가 표시를 하고 있고, 이 값의 폰트가 점점 커지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폰트를 작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을 95% 신뢰 구간을 표시합니다. 물론 이건 우리는 일반적으로 95%를 많이 쓰니까 조정할 필요 없이 그냥 95%를 유지하는 게 좋겠죠. 이와 같이 이제 95% 신뢰 수준을 표시했을 때 컨피던스 인터벌을 지금 표시한 건데, 그 컨피던스 인터벌이 서로 이렇게 오버래핑 겹쳐 있죠. 이런 식으로 겹쳐 있는 경우는 이 두 개의 전체 비율, 즉 이게 삼성과 아남의 그러니까 소유 제품이 LG인 경우에 차후에 삼성을 분배하겠다, 아남을 분배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전체 기준 100% 그 백분비가 통계적으로 유한 차이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겹쳐 있는 경우는 이 백분비가 통계적으로 뉴수준 5%에서 95%니까요. 95%니까 뉴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경우, 전혀 오버래핑 되어 있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전체 기준 백분비의 차이가 유수준 5%에서 인정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버래핑 돼 살짝 오버래핑 걸쳐야 되는 것도 역시 차이를 인정할 수 없는 거고, 이것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이것과 이거는 당연히 인정할 수 없고요. 이거는 차이가 인정되죠. 이렇게 봤을 때 이거하고 겹치지 않았지요. 그와 같이 대략 이것들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트는 상표 전환 행렬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건데, 카이스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피어슨 카이스케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고, 이건 두 범정 변수가 서로 독립이다라는 연관성을 기각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결국 소유 제품과 차후 제품의 독립성 검증을 하는 거죠. 소유 제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차후 제품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스케 테스트 결과 유수준 5%로 했을 때 P값이 0.000이니까 유수준 5%에서 무슨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검증 결과를 읽어보시면 유수준 5%에서 연가설을 기각한다. 그러니까 두 범정 배수가 서로 독립이라는 연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후 제품과 소유 TV 간에는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그 연관성의 정도, 강도가 과연 얼마나 강하냐. 물론 여기에 두 변수는 명목 척도이기 때문에 람다라는 결합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 TV는 X변수고 차후 제품이 정수 변수니까 명목 척도에서 람다 계수 결합도는 0.316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람다 계수의 의미는 소유 제품이 어떤 회사의 제품이냐를 알게 되면 어떤 회사의 제품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알고 있음으로 해서 차후 제품, 즉 종속 변수인 차후 제품이 어떤 회사의 제품일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을 31.6%를 줄여준다. 뭐를 알고 있음으로 해서 소유 제품이 LG냐 삼성이냐 대우냐 아남이냐 그 정보를 알고 있음으로 해서 차후 제품이 LG냐 삼성이냐 대우냐 아남이냐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을 31.6% 줄여준다. 그럴 정도로 소유 제품에 대한 정보는 차후 제품을 판단할 때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밑에는 이제 밑에 표에서의 두 셀마다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밑에는 이제 기대 빈도고 위에는 실제 관측 빈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기대 빈도, 관측 빈도를 가지고 통계량인 카이스퀘어 제곱 통계량을 계산하게 된 거죠. 다음 시트로 오면 드디어 시장 점유율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고 있는데 대우, 삼성, 아남, LG에 따라서 상표 충성 54.17%, 상표 충성도, 브랜드 로열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표 54.17% 잠시 상표 전환 행렬 쪽으로 가서 볼까요? 54.17%가 뭔가요? 행 기준은 54.17%죠. 행. 대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우를 구매하겠다. 54.17% 다른 것에 비해서 충성도가 크죠. 삼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삼성을 구매하겠다. 차후에 역시 아남인 경우에는 45.7%. 바로 이겁니다. 즉 행을 기준으로 현재 보유한 TV라는 것을 X로 놓고 차후에 어느 회사 제품, 자사의 제품을 얼마나 몇 사람이나 몇 퍼센트나 구매를 하겠다고 반응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다시 시장 점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장 점유라는 것은 상표 전환 행렬에서 5.27을 기억하십시오. 현재 시장 점유라는 것. 이렇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100으로 해놓았을 때 결국 뭡니까? 이것에 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대우는 5.27이고 LG는 40.88이죠. 그것을 시장 점유율을 40.88. 그 다음에 단기적 시장 점유율은 5.93이라는 것은 차후에 대우 회사 제품을 구매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고 차후에 삼성을 구매하겠다, 차후에 LG를 구매하겠다가 바로 단기적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곧 시장 점유율의 변화인데 현재 시장 점유율에서 LG 같은 경우는 36. 얼마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삼성은 27%인데 37.36%가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다. 즉 현재 그 쇼크, 어떤 쇼크도 없는 현재와 똑같은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타사에서 고객 이탈로, 타사로 고객 이탈률이 있고 자사로 고객 전환율이 있는데 2x2 테이블을 밑에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즉 자사 제품에서 자사가 75.9인데 자사를 지금 삼성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고요. LG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8.06%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58.06%. 자사인데 앞으로 자사 제품을 구매하겠다. 이게 58.06%고요. LG인데 LG 앞으로도 LG를 구매하겠다고 58.06%고 LG인데 다른 회사 제품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탈하는 그런 고객이 41.93%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긴 타사인데 타사가 LG로 스위칭하는 경우 LG로 전환해서 그러니까 이 대각선은요. 타사인데 자사로 자사의 제품을 구매하겠다. 자사인데 타사의 제품으로 전환하여 구매하겠다. 이게 전환 고객, 이탈하고 우리 쪽으로 고객이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런 경우에 바로 대각선에 표시되는 겁니다. 이것을 1-P%고 비율이 Q라는 비율이라면 이것이 바로 전환 고객이죠. 둘 다 전환은 스위칭하는 고객이 되는 겁니다. 타사인데 타사다. 그럼 이건 포기형 고객으로 이 포기형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비용과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죠. 삼성으로 바꿔보면요. 삼성인 경우는 충성이 75%, 77%고 이 전환하는 고객, 삼성으로 이동해서 스위칭하는 거, 그 다음에 삼성에서 타사로 스위칭하는 그런 경우, 즉 24.41하고 여기 보세요. 22.56%를, 즉 전환 고객의 퍼센트죠. 전환 고객의 퍼센트인데 그 전환 고객 전체 퍼센트하고 타사인데 우리 삼성이라는 자사로 이동해서 스위칭해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런 고객, 신규 고객 창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의 비율을 계산하면 48.03%인데 이것이 바로 장기적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기적 시장 점유율. 그래서 삼성 경우 장기적 시장 점유율은 40.03%로 여기에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LG로 바꾸면 33.96%. 그렇죠? 여기 보시면 33.96%가 계산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아남이다, 대우다 이렇게 해서 기준 범주, 기준 제조사를 바꿔줌에 따라서 그 장기적 시장 점유율을 계산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장기적 시장 점유율이 무슨 뜻인지 이 기준 변수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에 작성할 때는 복사를 해서 그것을 텍스트로 가져가도 될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주로서 간단한 설명으로서 표시해두는 거 좋겠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그 밑에 아웃풋을 보시면 시장 점유율에 대한 거고요. 이건 상표 충성도. 앞에서 상표 충성도가 58.06%다. LG가. 그러면 LG 58.06%에 해당하는 이 값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도 보고서에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역시 도표 복사해서 가져가면 될 겁니다. 도표 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되죠. 그러면 이제 클립보드에 담겨져 있으니까 파워포인트를 실행해서 파워포인트에서 역시 붙여넣기는 하면 되죠. 파워포인트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파워포인트가 잡고요. 여기서 레이어드에서 제목만 해도 되지만 일단 여기서 어떤 포맷을 가져가죠. 그래서 붙여넣기 하면은 이와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설명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표 시장 점유율 역시 도표 복사 그 제일 위에 상단에서 뭐 닫으면 그립보드에 저장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새 슬라이드를 집어넣고 붙여넣기 하면 이제 상표 전환 행렬에서의 시장 점유율. 그렇죠. 여기가 이제 뭐 시장 점유율 그래서 리포팅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건 됐고요. 자, 다음 시트로 넘어가면 역시 이제 동일한 건데요. 자사타사의 그 개념으로 나눠진 것을 브랜드 스위칭 매트릭스를 최종 보고서로 입력할 수 있게끔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이게 진짜 아남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만약에 삼성으로 할 거다. 그럼 삼성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LG다. 그럼 LG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으로 해놓고 삼성의 브랜드 스위칭 매트릭스 거기에 해당하는 뭐 고객수다. 고객 퍼센트다. 이건 뭐 점유율에 해당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복사를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에서 역시 새 슬라이드 넣고요. 여기도 붙여넣기를 하는데 그 붙여넣기를 할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HTML 형식이다. 그렇게 하면 표로서 표시가 됩니다. 표로서 표시가 되는데 이게 여기는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아니면 이게 색깔이 변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윈도우 메타, 확장 메타 파일로 하면 색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변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폰트가 변할 수는 있죠. 폰트가 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메타 파일 말고 오히려 뭡니까? 비트맵으로 표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윈도우 메타 파일은 이렇게 그룹 해제를 하게 되면 이게 그룹이 다 나눠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차후 제품도 이렇게 조각조각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우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편집이 가능하죠. 여기 뭐 엄청나게 많이 쪼개진 그런 밑바탕 색상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객 대비 고객수. 도표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여기서 역시 붙여넣기 하면 이와 같이 표시되지요. 그래서 보고서를 완료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뭐 예제로서 충분하니까 됐고요. 자, 2.3 브랜드 로열티, 상표 전환, 즉 충성도를 분석하기 위해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분석하기 위해서 상표 전환 행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